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한 줄 평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장 내에서 AI 테마 급락이고 어제 급등을 했었던 전기차 3인방 다 지금 떨어지면서 우리 시장이 쫓아가고 있는 양상인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사실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만한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6월 말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었었던 미국에 대한 긴축 이슈가 계속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의 또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국의 이제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 금지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의 완화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적인 측면이라든지 예.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중국 쪽보다는 미국 쪽과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쪽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또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수급적인 요소로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차익 매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로 변동성이 좀 확대된 종목군들의 차익 매물 실행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전기차의 핵심 엔진,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제 한 번에 단숨에 에코프로가 90만 원. 예? 맞아요? 예. 지금 오늘 거래요, 이게. 네.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황제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광란의 질주, 다시 시동 거너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네요. 자, 오늘은 에코프로가 어제 이제 급등을 뒤로하고 일단 쉬어가는 마이너스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상승의 배경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상승의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일요일날 나왔던 리포트겠죠. 네. 보고서를 통해서 테슬라의 인도 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인도 대수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모델 S나 모델 X 같은 경우도 중국에 추가적인 가격 인하 발표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해외 쪽의 판매 데이터가 앞으로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또 6월달 BEV 판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5월달 대비해서 주요 업체들, 거의 대부분의 주요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세를 보였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리오토라든지 니오라든지 이러한 작은 스타트업 업체들까지 MOM 기준으로 데이터가 많이 늘었습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도 뭐 YOY 기준으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BEV 쪽, HEV까지 포함된 뭐 자동차 쪽에 대한 판매는 네. 굉장히 또 높은 침투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기차 OEM 업체들의 성장, 거기에 순수 전기차 스타트업까지 판매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은 뭐 당연히 배터리다. 예. 이런 인식들이 나타난 것 같고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었던 원재료가에 대한 하락, 대표적인 원재료가는 결국 이제 탄산 리튬을 포함해서 4월달, 5월달에 수산화 리튬까지 빠지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을 좀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들이 어떻게 보면 6월달에 주요 2차전지 관련 업체들 주가를 좀 끌어내렸었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이제 6월달경 들어서부터 일부 원자재들이 좀 반등을 시작을 했어요. 예.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연출된 상황 속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가 신고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강력한 외국인의 순매수까지 더해지면서 예. 주가의 급등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배경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건 추가적으로 방향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네. 오늘을 흐름이 단기 뭐 휩소라는 그런 평가도 있고 이제 추세가 수급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고평가 논란은 뭐 지속해서 그렇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방에 대한 목소리도 같이 나옵니다. 뭐 양측면이 늘 공존을 하는 그런 배터리 관련주의 모습인데 어떻게 의견 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어제 코스닥 쪽에 들어왔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과도했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많이 살 정도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 이제 코스닥 쪽의 매매 패턴을 뭐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지만
외국인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강하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예. 그 매수 종목군들은 주가가 15% 20% 급등을 했다가 다음날 차익 매물이 나와도 개인들 매수세에 의해서 예. 결국은 다 팔아도 5% 정도밖에 안 빠지는 그래서 저점을 높여나가는 주가 흐름이 나타난다.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한 현상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항상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에코프로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맞아요. 이유는 예.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소들이 가장 먼저부터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이다라는 측면이고요. 제가 이제 작년도 3분기, 4분기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은 언젠가는 가는데 예. 그 언젠가에 대한 논란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1분기 어닝 눈높이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 실적 발표하고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두 달 주가가 빨리 움직였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 2분기 실적이 끝나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가는 먼저 움직였어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빨라요. 그렇죠. 반영이. 예. 방금 말씀 주셨듯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많은 수급적인 요소와 그리고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좀 모여 있다 보니까 예. 주가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대형주를 접근할 것이냐 중소형주를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점은 있겠지만은 예. 결국은 큰 기업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퓨처엠 등의 일부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군들의 수급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해당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후발주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대형주들을 먼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오늘 에코프로는 좀 밀리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급등했다가 상승폭이 그렇죠. 둔화되긴 하지만 여전히 플러스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거는 모든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예. 그러한 변동성을 조금은 이용하기 어려운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좀 내려와 있는 종목군들을 보는 게 맞지 않나. 내가 굳이 2차전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배터리 본다면 에코프로. 네. 이 어제 시세가 나온 만큼 이제는 좀 덜 오른 종목에 초점을 맞추자는 전략 새롭게 주고 계십니다. 3대장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의 순환매는 큰 그림에서 한번 보고요. 네. 후발로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중소형주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쪽이 이제 좀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소재 부품 쪽을 계속해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뭐 장비주들을 봐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은 저는 뭐 결국 이제 소재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재. 전고체들이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아니면 나노 파우더와 같은 기업들 뭐 대주전자 재료나 아니면 이제 나노 신소재 이런 기업들도 조정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해당 기업들이 움직이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움직이는 시점에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정말 그렇죠. 예, 폭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응하기에는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영역입니다. 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이제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수급 상황, 뭐 거래량과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매매 패턴 변화가 좀 필요한 쪽이 이런 배터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팁을 좀 듣고 싶은 건 신고가를 갔었던 에코프로였잖아요. 네. 이제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팔아야 하는가라는 고민. 올라가는 그 중간에 파셔서 일찍 파셔가지고 네. 속상하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계속 들고 있자 이제 불안해서 이제 그런 심리가 이제 많았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투자 기법을 활용하는 편이세요? 네, 우선 뭐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될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예. 상승간에 파는 거는 이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항상 확인 후 매도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라가는 순간 이러한 네. 부분들보다는 종가까지의 흐름 이후에 다음날 주가 흐름을 보면서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과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쏠린다. 예.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약간은 시세를 내주고 시작을 하는데 장중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며칠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딱 어제 오늘 에코프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한 예. 측면에서의 매도 전략을 관련 내용으로 좀 수립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초반에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만한 종목이라는 부분. 네. 뭐 예를 들면 단기 시세 내는 뭐 하루 이틀짜리 테마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런 거는 시세 줄 때 팔아야 된다라는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이슈. 조선업 항공업 하반기 신용등급 청신호가 반짝반짝이라는 레포트입니다. 그 신용등급 정기평가 결과인데 요번에 등급이 올라간 건 한화오션, BBB 마이너스에서 BBB 제로로 됐고 나머지는 의견이 안정적에서 거의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의 그 수준이 좀 올라간 그 정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신용등급 올라가는 게 도대체 뭐가 좋아?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금 조달할 때 유리하죠. 그렇죠. 방금 예. 말씀 주셨듯이. 예. 근데 이제 자금 조달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뭐 현금 뭐 빵빵한 기업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신용등급이 BBB 쪽에 속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은 참 어려운 흐름을 보였거나 아니면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속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업들의 전망 자체가 긍정적으로 혹은 투자 이 평가가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현금이 많아지던가 아니면 하반기에 업황이 좋아진다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조선주들과 항공주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양사의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의 전환, 즉 흑자 전환 포인트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점이 하나의 모멘텀일 것 같고요.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올 초까지 괜찮은 실적을 올렸지만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 항공운임 쪽의 하락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가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여객 운임이 괜찮은 모습을, 여객 쪽이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선주들에 대한 의견은 많이 드렸기 때문에요. 항공주들 의견을 좀 드려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기대 요인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이제 유일까지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합병 승인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예. FSC 쪽에서 워낙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주 중에서는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LCC 같은 경우는 원래 2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경쟁 강도가 심한 동남아 노선보다 일본 노선을 좀 집중을 했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3분기에 성수기까지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안정적인 실적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과 함께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항공주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뭐 진에어 같은 경우 실적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주 요 근래 며칠 동안 미국에서 크루즈가 네. 신고가 그렇죠. 급등세를 뭐 간밤에도 아마 보였을 텐데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차적으로 우리도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LCC 투자의 아이디어 주셨고요. 조선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 이슈는 신용등급이긴 한데 네. 이게 투자할 때 조금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떠한 심리적인 부분의 영향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배 쪽에 대한 수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예.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5월 말 6월 초 중순까지 수주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예. 기대감을 좀 밝혔습니다. 수주 맨날 나와요. 어제도 나오고. 그렇죠. 그랬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시장 분위기겠죠.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쪽에 속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예.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쏠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선주까지의 여력 자체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측면 예.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2분기 어닝 시즌 그리고 최근 발표되고 있는 5월달, 6월달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예. 선박적 수출 굉장히 좋습니다. 수출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잠깐 쉬어가는 기간 조정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우상향 추세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탑픽은 뭐라고 보시는지 오늘 들썩이는 기자재도 있는데 기자재 의견은 어떠신지? 우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예. 조심스럽지만 제가 그때도 이제
회사가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하나오션 주가 흐름을 제일 먼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오션 지켜보면서 전략 수립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수주 많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쵸. 그들의 캐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뭐 조선주 쪽에 흑자 전환 그리고 실적 확대 이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보다는 조선, 그렇죠. 조선소가 낫다라는 의견이 요 근래 좀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신규 매수는 예, 그 흐름을 잘 타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다음 보겠습니다. 반도체 원료금속 수출 통제 중국에서 이제 맞불. 협상력 높이는 지렛대일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죠. 왜냐하면 곧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6월 6일부터 9일까지 일정이고 그에 앞서서 먼저 미국은 AI 칩 중국 제재한다고 뭔가 논의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어제 상무부는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키로 정했습니다. 8월부터 이제 적용키로 했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와 연관이 있는가 싶긴 한데 히토류 등의 희귀금속 테마가 일단 들썩이면서 출발을 했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어떻게 먼저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구나. 상수죠. 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방문과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그리고 이후에 이거 정상회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중 관계에 기대감이 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이런 기대감들이 좀 생겼지만은 사실 그날 또 칠레에 이 중국의 미사일 기지 생긴다는 얘기 나오면서 이거 앞에서는 친한 척 하지만은 결국 뒤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또 지난달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중국의 강력한 제재 정책은 이어진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쪽의 리스크 요인은 이 내용 자체가 뭐 하루 이틀 나온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에 오늘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립 이슈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나올 때 뭐 단기적으로 해당 섹터의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분석은 필요하겠지만 어떠한 뉴스인지 주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은 사이클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돌아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반도체 업종군들의 관련 이슈에 따른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반도체를 배터리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배터리도 가져가야 되고 반도체도 가져가야 되는 섹터인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만큼 확실한 성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도체만큼 확실하게 돌아설 만한 섹터 분명히 돌아선다라는 거죠. 둘 다 봐야 될 섹터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우위를 보인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전략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HBM3나 이런 쪽, 그리고 3D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점차 종목군들이 좀 확산되고 있어요. 오늘 신고가 난 종목군들을 보면은 그러한 종목군들까지 좀 우리가 시계를 넓혀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혀서 혹시 볼만한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 저는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 두 종목인데요. 하나는 이제 이 해성 DS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뭐 전장용 리드 프레임 관련 기업인데 최근 DDR5 쪽에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오늘 또 하나는 이제 KNJ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이제 방막 공정에 사용되는 CVD 실리콘 포커스링 이런 것들을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을 만드는 소모성 부품 기업인데요. 어제 이제 증설 얘기를 하면서 이 기업 이 양산과 그리고 작년도부터 이제 증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의 양산 매출 내년도까지도 성장성을 이어간다라는 측면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에 좀 관심도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NJ 그리고 한 종목 뭐였죠? 해성 DS입니다. 해성 DS. 예전에 반도체 그 전기차용 반도체 회사로 알려졌었던 두 종목 기억을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